자, 이제 중단은 마무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이제 간단한 이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지금 3차 방정식. 우선은 작은 1번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제곱, x 세제곱을 보고 27이 3의 세제곱으로 이제 떠올라야죠, 생각이. 그럼 세제곱의 합은 우리 곱셈공식 변형에서 3자 빼고 쓴다. 앞에 거 제곱하고 둘이 곱해서 부호 바꾼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죠. 자, 결국 이제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거 그때 공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지금까지 내 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이제 3차 번째 여기 근이 하나 나올 거고 이제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근의 공식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는 우선 마이너스 3 또는 자, 또 x는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넣으면 되죠. 그래서 2a분의 할 때 2분의 마이너스 b 하면 3 뿔마루트 b의 제곱이 9고 마이너스 4ac 할 때 4고 36이죠. 그러면 27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 자, 그럼 마이너스 27이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가면 i가 되죠. 그리고 27은 9, 3, 27이니까 3루트 3이죠. 그래서 좀 정리했으면 3루트 3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우리 3차 방정식의 해는 자, 실수인근과 그 다음에 허수인근 두 개로 되어 있죠. 자,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곱셈공식 다시 한번 정리했다고 보면 되겠고. 자,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우리 이제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기출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자, 4차 방정식이고, 자, 이 3차나 4차 방정식 풀 수 있는 건 특별한 형태가 아닌 이상은 인수 정리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이나 2, 뿔마 1이나 2를 대입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0이 될 건데. 자, 우선 여기서 보면 개수 이제 4차, 3차, 2차, 1차 순서대로 있고 상수항은 없네요. 그러면 x를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 x를 하나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상수항이 없을 때 x의 문자로만 이제 이루어졌을 경우는 이제 x를 묶어낼 수 있어서 이제 차수를 하나 줄였으니까 이제 3차 방정식만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역시 인수정리 쓰면 되는데 조립제법을 이용할게요. 3, 2, 1, 0 1,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8 0 되는 값 1 넣어서는 0이 0 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여기 개수합이 그때는 0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다 모여도 7이고 여기 8이니까 1 넣어서는 안 돼요. 이제 8의 약수 중에서 일반적으로 2를 주면 좋겠죠. 2나 마이너스 2. 그럼 가볼까요? 자, 1은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로 갈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6이죠. 2, 6 그럼 또 안 되네요. 3으로 갈까요? 아니 4로 2의 배수 4 1 4 1은 4 0 0 더하면 2 2 4 8 0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x 그러면 이제 이게 x-4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네요. 2창 1창 상수항 기억났죠?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제곱해서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허수겠죠. 허근. 자, 그래서 요 방정식 근은 x는 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0 또는 x는 여기서 4가 나올 수 있겠고 마음이 급해서 좀 그래요.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물론 이제 근의 공식에 넣어도 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제곱근의 정의를 푸는 게 더 빠르죠. 이항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 그죠? 그게 이제 허근의 출발이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인데 자, 음의 제곱근을 때 배웠죠. 마이너스는 i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x는 뿔마 루트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풀어봤어요. 우선 자, 2번 문제는 이제 이제 짝수 차수로 되는 게 보기차식이죠. 그래서 이제 1번 보기차 방정식 x 4제곱 2x 제곱 요거는 뭐 취하면 간단히 되는 형태예요. 아주 기본 문제라서. 그러면 x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죠? 다시 전개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여기 x제곱이 0인 건 이게 0이 중근 두 번 있는 거예요. 0, 0.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뭐 이제 루트 이거는 제곱근으로 푸는 게 더 낫겠네요. 요게 0 되려면 x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런 거 쉬운 문제 안 나와요. 그냥 기본 연습한다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뿔마 루트 2가 되겠습니다. 0은 중근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이건 좀 치환을 해도 괜찮아요. 치환하는 거 연습한다고 보면 되겠고, 여기 괄호 안에 있는 x제곱 플러스 1을 잠깐 뭐 라지 x라고 할게요. 그러면 2번에 준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요걸 라지 x를 했으니까 라지 x제곱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1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그냥 2차 방정식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2, 1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라지 x 마이너스 2 라지 x 플러스 1은 0. 자, 이 상태로 끝내면 안 되고 항상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라지 x는 스몰 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x 제곱 플러스 1 빼기 2니까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다 대입하면 x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자, 그럼 제곱해서 1 되는 거, 이게 0 되는 건 제곱해서 1 되는 거니까 바로 쓸게요. x는 뿔마 1 또는 여기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아까 했었죠. 뿔마 루트 2i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 허근이었죠. 허근. 자, 이렇게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역시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고,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중에 하나 정도 이제 나올만한데, 결국 푸는 건 아파에서 연습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차 방정식. 근데 어떤 특별한 모양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그 모양을 읽어내면 좋은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한번 계속 볼게요. 3차, 2차, 1차, 0차, 1, 2, 마이너스 5, 2. 여기 1, 2, 2 더하면 5죠. 요거는 이런 경우가 이제 1을 넣으면 돼요. 개수의 합이 0인 경우. 자, 1 내려오고 곱하면 1이고 더하면 3이죠. 곱하면 3.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0. 자, 그래서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1에 요거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는 안 되죠.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3의 제곱 9고 4ac 되게 이제 플러스를 바뀌죠. 곱하면 4, 2, 8 해서 17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4차니까 특별히 이제 대칭형도 아니고 역시 조립제법을 두 번 써야겠네요. 천상. 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요. 자, 4차, 3차, 2차, 1차, 0차 그대로 있죠. 빠진 거 없으니까. 중간에 빠지면 0차 넣는 거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하고요. 자, 우선은 3. 여기 3 되네요. 여기 6 되는 거니까 개수를 정확히 잡는데 개수합이 0인가를 보면 되는데 0은 아니니까 어쨌든 숫자들은 여기 6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 우선 되겠네요. 1을 그러니까 다 더해서 0일 때는 1을 넣으면 되고 비슷하죠. 1, 1, 1 하면 3이고 여기도 3 있으니까 어쨌든 잘 부호를 조절하면 6을 만들 수 있겠죠. 자, 1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4로 바뀌고 더하면 5죠.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6. 헐. 곱하면 6인데 0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잘못했나요? 그러면 1로 해볼게요. 개수합이 0이었나? 아닌데 뭔가 어디서 틀린 것 같기도 해요. 1, 1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안 되는데 아까 1일 때가 맞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아, 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해주고 싶어서 잘 쓰지 못했네요. 자, 1 넣으면 되겠네요. 1 넣으면 아니 마이너스 1. 그럼 1, 1은 여기 잘못 썼어요, 쌤이. 자, 마이너스 1이 이거 더해서 0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개수비가 비슷할 때는 부호 바꾼 걸 곱해주면 부호를 바꿔서 적당히 더해질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내려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까 했었잖아요. 여기 4, 5 곱하면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6 곱하면 6 그래서 0 됐죠. 자, 여기도 보면 9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조합을 해도 안 되네요. 이런 경우 이제 2나 마이너스 2나 2로 한번 해볼게요. 1, 1은 2 마이너스 2인가요? 2, 4 마이너스 4 안 되네요.
마이너스 1 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 6, 12. 6의 약수 3. 1, 3, 1은 3.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 되네요. 다음에 2. 3, 2, 6. 자, 여기 6의 약수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1은 아니었고, 1계통은 아니었죠. 이 개수의 비가 비슷하지 않으니까 2가 안 돼서 선생님이 3으로 바꾼 거 봤죠. 자, 그럼 얘는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자, 이거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 또는 요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네요. 그럼 x는 근해공식 넣으면 a분의 2분의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b 1이죠. 뿔마 루트. 자, 1의 제곱 마이너스 a 4 ac 4i 8이니까 7 마이너스 7i 이렇게 되겠네요. i로 나가야죠. 마이너스 7이니까 맞나요? b의 제곱 1 마이너스 4 ac 이렇게. 마이너스 7은 계속 얘기했어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꺼내면 i가 된다. 자, 빨리 했고요. 우선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자, 연립방정식 푸는 건 이 2차 연립방정식 기본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거죠. 지금 이제 바로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돼 있으니까 대입을 하죠. y랑 x-1이랑 같으니까 두 번째 식에 바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y 대신 요 값을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 치는 거 잊지 말고요. x-1 전체 제곱은 5. 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여기 x제곱에서 2x제곱. 자, 마이너스 2x죠. 플러스 1인데 이 친구 넘어오면 마이너스 4 되죠. 2로 나눌게요. 이 정도 인수분해 보이죠? 이제 2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값은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y값도 자, x에 2를 대입하면 y는 1이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3x 플러스 y가 10이고 자, 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28인데 자, 이 y는 하고 이걸 이용할게 그냥 샥 3x로 y 대신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10 마이너스 3x가 y인데 y를 제곱했어요. 자, 이런 건 저희 제곱할 때 이거 먼저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 뒤에 거 제곱해도 먼저 쓰면 되죠. 그래서 9x 제곱인데 이 친구를 빼면 8x 제곱 따라왔죠. 이렇게 작은 수부터 먼저 이거 다 곱해야 되죠. 어차피 마이너스 2, 3은 6 마이너스 60x 그 다음에 10의 제곱 100 100인데 28이 넘어오면 얼마야? 플러스 72가 되죠. 8단에서는 안되고 우선 짝수니까 나눌 수 있는데 8단이면 좋은데 이거 60이 아까 그러면 이제 우선 2로 나누면 4x 제곱 마이너스 30x 4의 배수가 됐나? 4일은 4에 됐네요. 4로 나눌게요. 그러면 2x 제곱 그 다음에 4일은 4, 4, 5, 20, 15x 그 다음에 4일은 4에다 4, 8에 32 자, 인수분해가 될까요? 뭐 되겠죠. 되지 않으면 뭐 이런 문제 나오기가 힘들죠. 너무 복잡한 것까지 내긴 푸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그쵸?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2, 9 그러면 안되고 3, 6 2, 6, 1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 6, 12 3 더하면 되고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2x 마이너스 3 그냥 바로 쓸게요. 그럼 x는 2분의 3이죠. 또는 x는 6 y 값도 이제 따라서 구할 수 있겠죠. 자, x가 2분의 3이면 분수식인데 y는 굳이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분의 3 곱해서 빼면 되고 요거는 같이 해야 되겠네. 3, 6, 18 10에서 마이너스 18 y는 마이너스 8 2분의 3 넣으면 이거 계산할게요. 2분의 9인가요? 얘는 2분의 20이죠. 그래서 빼면 2분의 11 자, 이제 5번 같은 문제는 이제 둘 다 이제 2차식일 때는 조금 전에 이제 1차식, 2차식일 때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이렇게 2차식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위에 게 우선 되나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2차 방정식으로 해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신 있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제 y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원래 이제 이거는 x-2 x-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y가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x, y 항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곱해서 y제곱 만들어진 거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하나가. 그러면 이 인수분해 된 값을 이제 여기 대입해야죠. 아, 이거 푸는 건 진짜 풀면서도 화가 나죠. 큰 의미가 없이 그냥 기계적인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x가 2y랑 같을 때, 여기 0일 때, 또는 여기는 x가 0, x랑 y랑 같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한 문제로 딱 족합니다, 원래는 공부할 때. 자, x랑 2y랑 같으면 여기 식에 아래식에 대입하면 x에다 대입해야 되니까 3, x 대신 2y 전체 제곱, x제곱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5에 x 대신 2y 곱하기 y, y제곱은 마이너스 3. 보여주려고 다 썼습니다. 자, 이게 거듭제곱 먼저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항상 거듭제곱 먼저. 4y제곱, 4, 3, 12y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0y제곱이네요. 그쵸? y제곱은 마이너스 3.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12에서 10 빼면 2, 1 더하면 3y제곱은 마이너스 3이네요. 아, 그래서 y제곱은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역시 허수밖에 없죠. 그래서 y는 플러스 i 하나, y는 마이너스 i 하나. 이제 x값을 우리가 따라 수거할 수 있겠네요. x값은 y의 2배니까 2i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두 쌍을 구했고요. 공간 좀 확보를 할게요. 친구 지우고. 정리한 게 밑에 거니까. 그 다음에 x랑 y랑 같다 그러면 뭐 쉽죠. 지금 3x 제곱, x, y 같다 그러면 y를 x라고 하면 마이너스 5x 제곱. 여기 x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5, 여기는 플러스 4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이 마이너스 3.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제곱해서 3 되는 수는 뿔마 루트 3이니까 루트 3 하나,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근데 x랑 y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루트 3, 역시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해를 구했습니다. 이 다음 문제를 이제 푸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인수분해만 하는 것만 참고할게요. 자, 어느 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6은요. 자, 요게 여기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이 돼서 이거 제곱의 차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안 되네요. 요건 아닌 것 같고, 여기 6x제곱 마이너스 5x y 잠깐 신경 쓰지 말고 1은 0. 그러면 6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5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있으면 근데 여기 부호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5가 되려면 그러면 3, 2로 가야 되겠네. 3, 2. 둘 다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곱하면 플러스. 그쵸? 곱하면 6. 더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거기 이제 아까 되겠죠. y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개수만 보면 좀 쉽게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3x 마이너스 1 y 2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숫자만, 자, 문짝에 두 개 굳이 있을 때는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먼저 신경 쓰고서 숫자를 먼저 집중하면 인수분해가 잘 보일 거예요. 자, 이거 이제 겪고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하고 풀고 1차식을 또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2차 방정식. 자, 이제 표준 문제 6번. 자, 6번의 작은 1번은 x 4제곱 플러스 4는요. 자, 이제 보통 이제 이게 4차 있고, 이제 2차는 안 보이지만, 이제 이게 짝수 차수만 돼 있는 게 이제 보통 보기차식이에요. 이것도 보기차식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단순 치환이 아니라 항상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두 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제곱의 차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으면 이런 걸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
x 4제곱에다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보이면 4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1, 4, 4 쓰면 그래서 자꾸 외우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없던 이 친구를 더했으니까 다시 빼면 되겠네요. 따라왔나요? 그럼 이제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에요. 어떻게? x 플러스 2 전체 제곱처럼 여기가 이제 4차 2차니까 여기가 제곱이면 되겠죠. 기억나죠? 이렇게 2단.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이제 4가 2의 제곱이니까 2x 전체 제곱을 여러분들이 보여야죠.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동그라미의 제곱, 세모의 제곱, 합차, 제곱의 차. 자 그러면 합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x 우선 써줄게. 오래간만에 하니까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x 이렇게 는요. 근데 우리 이제 내림차순을 쓰죠. 그리고 이제 그래야 이제 인수분해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요. 다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그냥 다 근해 공식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건 시간을 너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풀이 과정만 좀 접근을 할게요. 자 9x제곱 플러스 16은 0.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4차, 2차, 보기차식.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게 포인트라 했어요. 상수함. 어쨌든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플러스가 남지 않고 마이너스 완전 제곱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플러스인 건 다 사라져야 돼. 이렇게 덩어리를 묶여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16을 보고 반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여러분이 4단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떠올랐어요? 4단 이렇게 8의 반 4의 제곱 이렇게 반의 제곱 9개가 있었으니까 하나가 남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제곱식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거 동그라미 세모. 이 친구는 x-4의 제곱처럼 보여야죠. 그 다음에 x제곱. 자 이제 바로 쓸게. 이제는 x제곱 플러스 여기 세모 잘못 보면 안 돼요. 세모는 x에 그냥 동그라미 이거고 x제곱이 아니라 세모의 제곱이니까 합차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동그라미 빼기 세모. 그래서 요걸 먼저 쓸게요. 플러스 세모 세모. 얘는 원래 있더래. x제곱 마이너스 세모. 그쵸? 얘는 원래 있더래. 자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 어차피 또 정리할 거니까 지금 정리하면서 썼는데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또 인수분해 역시 되질 않네요. 근해 공식에 넣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방정식의 한 근이 1-i일 때 자 3차 방정식 한 근을 줬어요. 자 저걸 대입하면 안 돼요. 대입하면 자 3차 방정식 한 근이 이렇게 허근이 나오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은 켤레근입니다. 이제 그건 그냥 알고 가세요. 이 실수란 말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게 아닌 게 나오진 않으니까 한 근이 이거면 우선 시험 때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할게요. 자 켤레근을 반드시 갖습니다. 됐죠? 이게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이 이거다. 이제 하나만 더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원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 알파, 베타, 감마 그쵸? 둘둘 또 셋 하고 반 거. 다 기억나나요? 이거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선생님이 힘이 쭉 빠지죠. 할 수 없죠. 설명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가지고 자기 걸 익히는 과정으로 게을리하면 결국은 수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힘들어집니다. 자 마이너스 달고 들어간다 그랬죠 처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그래서 자 각각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건 여기다 쓸게요. 자 둘은 a분의 c예요. 그 다음에 셋을 한 번에 곱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되는데 이제 요걸 이용하면 뭐 두 근 더하고 이제 새로운 근을 알파라고 놓고 이제 풀죠. 이렇게. 그러면 세 개의 근이 있으니까 세 근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i랑 마이너스 사라지고 알파 플러스가 2죠. 그러니까 세 근을 다 더한 건 결국 알파 플러스 2인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랑 같네. 이렇게. 그 다음에 둘 들으면 이제 이 친구 이렇게 곱한 거 두 개, 뭐 이렇게 짝짝이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 개로 나누죠. 둘이 이렇게. 근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제 많이 낭비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두 근 아니까 우리 두 근 알면 2차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면 우선 해주는데 정말 자 한 근이 2고 다른 한 근이 3. 그럼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x-2, x-3 이렇게 됐죠. 는요.
그럼 결국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둘이 더한 거 마이너스 5x 둘이 곱한 거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두근을 알면 바로 이렇게 오늘 연습을 하세요 라고 계속 설명했잖아요. 둘이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둘이 곱. 그래서 두근을 할 때 우리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라고 외워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죠. 자, 그래서 이제 두근을 아니까 x제곱에 둘이 더하면 2예요. 2. 그럼 마이너스 2x 둘이 곱하면 켤레 곱한 거예요. 제곱 실수부의 제곱 허수부의 제곱 더하는 거다. 이것도 선생님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요 3차 방정식은 이렇게 2차랑 1차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서 근이 두 개가 허근이 탁탁 나오고 한 근이 여기 있었겠네요. 요걸 아니까 요거 찾는 건 쉽죠. 왜냐면 x제곱 이게 1이네요. 그럼 여기도 x랑 x제곱하면 x제곱 됐나요? 상수항은 숫자끼리 곱할 때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개하면 우리 a, b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근은 뭐 1 플러스 i랑 알파 여기서 2가 되겠죠. 이거 전개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8번은 방정식의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정수 k의 최대값과 구하는 풀이 과정에 답을 쓰시오. 자,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 3차 방정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한 번에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인수분해 돼요. 1차식은 인수분해 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뭐 k가 있고 k가 문자가 있더라도 겁내면 안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k. 더하면 0 되는 거니까 1 넣으면 되겠네. 1. 그쵸? 이렇게 짝꿍이니까 1 더하면 0, 0 더하면 마이너스 k, 곱하면 마이너스 k 더하면 0 이렇게. 자,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실근이 하나 나왔죠. 0x 마이너스 k. 여기가 조금 복잡하면 좋은데 이제 너무 간단해졌네. 이거보다는 조금 이제 복잡한 형태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나오게 되면. 자, 어쨌든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0 되는 건 이게 0 되거나 또는 이게 0 되는 거고 3차 방정식 열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또는 1차 세 개로 인수분해 된다 라고 했는데 뭐 1차로 되는 건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죠.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많다고 했죠. 자, 이런 형태로 풀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자,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허근을 가져. 그럼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 그럼 이제 갑자기 생각을 판별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중요한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죠. 요거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데 판별식 b제곱 b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에서 우리 판별식은 bx의 개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근데 여긴 b가 없죠. b제곱 0의 제곱이 0이죠. 마이너스 4 a가 1이죠. 1 c가 마이너스 k입니다. c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k 곱한 거 이거 그럼 얼마죠? 이게 4k네요. 자, 판별식을 구해서 판별식. 이거 지금 쓴 게 셈이 딴 게 아니라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b가 갑자기 0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또 어떻게 돼요? 또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서 쌤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이건데 자, b는 x의 개수니까 근데 x의 개수 0이니까 안 썼겠죠. 0은 제곱 하나 많아. 그 다음 마이너스 4ac인데 마이너스 4 a가 여기서 1이고 c가 마이너스 k 됐죠? 여기 판별식이 4k인데 이 4k가 0보다 작아야 된다. 4로 나누면 결국 k는 0보다 작다. 그러면 k 0보다 작다?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시오. 그러면 0보다 작은 최대 정수가 뭐 있을까요? 정수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k는 0보다 작은데 0보다 작은 제일 큰 정수, 0보다 작은 제일 큰 정수는 여기 마이너스 1이 제일 크네요. 그쵸? 오른쪽으로 클 거고 점점 작아지니까 얘가 가장 큰 정수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자, 얘는 이제 오메가 유명하죠. x세제곱 플러스 1은 0.
3자가 보여야죠. 제일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푸는데 세제곱의 합 3자 빼고 준다.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부호 바꾸면 이게 마이너스가 생기죠. 뒤에 거 제곱은요 이렇게. 자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 이항하면 x 제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요 3차 방정식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근입니다. 근은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제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분명히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요 3차 방정식을 인수로 분해하면 실근 하나랑 여기서 허근 2개를 갖는 거예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생각나죠? 실근 하나, 허근 2개. 그럼 결국 이 허근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오메가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플러스 오메가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2개 잡고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켤레가 등장하면 또 켤레 성질을 써야 되는데 이 2차 방정식이 어쨌든 두 허근이 하나가 오메가면 지금 오메가잖아요. 켤레는 오메가 바라고 쓰는 겁니다. 그 반드시 켤레로 존재해요. 허근은. 그래서 두 개의 허근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자 근과 계수 관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베타. 우리 조금 전에 3차 방정식에서 했는데 2차 방정식이 더 중요하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두 근이 여기서는 이 2차 방정식 두 근이 오메가는 오메가 바예요. 그럼 두 근을 더하는 거죠.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2분의 b 그래서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a분의 c 1분의 1 해서 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지금 오메가를 오메가 바 곱한 거랑 오메가분의 오메가는 1분의 1이니까 이건 1이에요. 1.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요 방정식의 두 허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이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오메가 바도 여기 안에 넣으면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둘 다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따라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 모양을 보고 한 거예요. 보면 1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 있잖아요. 1 마이너스 오메가. 그쵸? 이거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습니다. 이항하면. 됐나요? 그래서 2번의 식은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여기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같은 원리로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겠네요.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서 불편하죠? 그럼 더하면 되죠. 이렇게 한꺼번에. 자, 우리 분수에다 쓰면 통분하는 겁니다. 통분. 마이너스는 나중에 신경 쓰면 돼요. 괄호 안에 통분하면 오메가 바의 제곱. 여기는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바 제곱 곱하고 여기는 오메가 제곱 곱합니다. 그럼 분자는 이렇게 되겠네요. 더 쓰니까 자리 바꿔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 이거는 우선 이제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곱하면 1인데 그건 제곱해서 이거는 오메가 바를 제곱하면 같은 거죠. 그 분모 1이에요. 1은 쓰나만 하고. 분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제곱의 합이 딱 떠오르네요. 곱셈 공식.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잠깐 a, b처럼 느껴지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여기 a 더하기 b, a 곱하기 b. 와, 제곱의 합이네요. 그러면 합의 제곱에서 둘 곱 빼는 거죠. 그걸 떠올려서 여기 분모는 아까 1이었고 1의 제곱, 합의 제곱, 1의 제곱에서 2배 곱을 빼는 겁니다. 둘 곱, 곱도 1이죠. 여기는 전체 마이너스. 그러면 얼마요? 여기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예요. 정리하면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1이네요. 결국 마이너스 1인데 이 친구 때문에 1이 되네. 1.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요게 이제 이용됐고 근각에서 관계까지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단순히 요것만 쓰는 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봤었고, 여러분 교재는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는 게 있으니까 요 부분 이제 체크해서 잡아놔야죠. 자, 10번은 이제 4차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1, 3, 2, 3, 1.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우리 이제 교재 개념 원리 공부할 때 했었잖아요. 거기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빠르게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거는 이제 경계가 되는 요 가운데 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x의 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눈 겁니다. 그 x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x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x가 하나 남겠죠. 이렇게 여기는 약분되고 2만 남겠죠. 맞나요? 여기는 분모가 더 크니까 이렇게 분수 형태가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죠? 이제 저기 나해죠. 안 나면 안 되죠. 그리고 짝꿍 이렇게, 이게 짝꿍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분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기서 또 역시 이제 제곱의 합이에요. 이게 제곱의 합. 요게 또 x분의 1의 제곱이랑 같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게 안 보이면 할 말이 없죠. 솔직히 x제곱분의 1. 자,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둘 곱을 빼는데 이 친구 곱하면 1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계속 나와요. 수태도 고2 때도. 자,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 요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랑 이만큼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뭐로 바꾼다고요? x제곱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랑 이 플러스 1을 계산하면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왔나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복잡하니까 이 x 플러스 x분의 1을 우리는 t라고 치환하기로 했네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정리를 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숫자도 없고 아주 좋네요. 자, 그러면 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3은요. 이 정도 인수분해가 안 보이면 정말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래 t는 제자리에 돌려놔야죠. 그러면 t가 이거죠.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그러지 말게요. 그냥 바로 할게요. 둘이 곱해서 그러니까 t는 0. 또는 이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랑 틀립니다. t는 4. t값을 구했죠. 근데 t가 원래는 뭐였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었습니다. 이항이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x가 0이 아닌 건 여러분들 x가 0이면 여기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근데 이 방정식은 0을 근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0을 넣어보세요. 0, 0, 0, 0, 1. 1이 0이랑 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방정식 근이 0이 아니란 얘기는 x가 0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양변에 x를 곱하면 x제곱 여기 x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수 방정식 우리가 못 풀어요. 2차 방정식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x를 곱하면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이죠. 여기 틀렸네. 미안해요. 여긴 3x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여기 1이죠. x 곱하면 약분하면 1이죠. 이렇게. 자, 마음이 앞서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뿔마 i죠. 그럼 여기서는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x는 근의 곳이 늦게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b제곱은 9죠. 마이너스 4ac 하면 4니까 5가 되겠네요. 맞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c 4니까. 됐죠? 이렇게. x의 값을 구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끊을게요. 자, 11번은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이제 2차 연립방정식 풀 때 이제 기본적으로 1차식과 2차식이 등장한다고 했죠. 자, 1차식을 결국 2차식에 대입해서 여러분들 이제 풀게 되는데,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순간 여러분들 문자가 원래 xy 두 개가 등장하지만 결국 이제 하나로 바뀌죠. 하나가 되면서 결국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건 도대체 우리가 알기 힘들죠. 풀어보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대입하는 순간 결국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우리 판별식 이런 부분이랑 다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에서 배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나 근각계수 관계는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자, 우선은 이 y인 거 분수보다는 그냥 x를 대입할게요. k-2y로. x 값을 k-2y로 대입하면 x 대신 k-2y 전체 제곱이죠.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 이렇게. 자, x에 대한 게 익숙하지만 y에 대한 문자를 써도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어차피 2차 방정식인 거죠. 자, 이거 제곱하면 요거부터 제곱할게요. 4y 제곱 여기 y 제곱 5y 제곱.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4k죠. 여기서 마이너스 4ky 그 다음에 k 제곱
9 이항에 와서 는 0꼴로 해야 돼요. 우리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 항상 기본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 2차 방정식 되려면. 여기서 우리 판별식이 이제 b제곱, x의 개수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이게 짝수가 있을 때는 4분의 d 짝수 판별식을 쓰기로 했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고, 자, b'은 b를 2로 나눈 겁니다. 지금 계속 복습을 해주고 있는데 잊어버렸을 거를 가정하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y의 여기서 이제 x 대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또 그것도 역시 y제곱 y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죠. x제곱 x 상수항 이렇게 개수만 보면 되죠. 자, b'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래서 b'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4k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5에 k제곱 마이너스 9 괄호 쳐놨죠. 항이 2개 이상이면 괄호 치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4분의 t예요. 이게 4분의 t고, 자,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 거죠. 중근. 그쵸? 그러면 중근이랑 어쨌든 똑같은 근이에요. 똑같은 근. 그럼 이제 이게 2차 방, 이 y 값이 똑같은 근이 나왔다는 얘기 어쨌든 y 입장에서는 하나예요. 똑같은 거 하나. 그러면 x도 y에 따라서 x가 결정되니까 x, y가 한 쌍의 해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연립방정식 입장에서는 y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결국 y가 하나란 얘기고, 그 y가 결정되면 x도 하나가 돼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요 해석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우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마이너스 5k제곱 4k제곱 빼면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 45는 0이겠죠. 그러면 이 항에서 이제 부호 바꾸면 k제곱 마이너스 45는 0이고, 자, 이것도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k 값을 모두 구하라. 그냥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죠. 모두 구하라고 했네요. 곱하라고 하거나 더하라고 하면 우리 근각의 정의를 쓰면 되는데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제곱근의 정의로 풀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k제곱은 0이면 45고, 제곱해서 45가 되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인데 9, 5, 45니까 3루트가 되겠네. 자, 그래서 k 값을 우리 모두 구했습니다. 자, 12번은 우리 이제 앞에서 기본 문제 풀 때 풀었던 그냥 그 2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냥 그거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랑 베타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거 여러분들 플러스 x값, y값 구하면 많게는 4쌍까지도 나오죠. 그쵸? 그 해들 중에서 더해서 가장 큰 경우가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문제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기출되기도 했었어요. 이제 일반적인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고 기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선 인수분해가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이 상태는 인수분해가 안 될 거고, 자, 여러분들 원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이란 건 모를 거고, 그러겠죠? 자, 요 밑에 거는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도 했지만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y를 뺀 이 x에 관련된 식만 보여도 인수분해가 바로 보여야죠. 그쵸? 3을 만드는 건 2, 1, 1 하면 4랑 1 가지고 우리 3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를 이쪽에서 가져가야죠. 그래서 1을 빼면 3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y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인수분해 할 때 y만 챙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으로 선생님 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2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y가 될 거고, x 플러스 2가 아니라 x 플러스 2y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2x가 첫 번째 y가 될 수도 있겠고, 첫 번째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y랑 같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이 두 개가 생기고, 이 1차식을 역시 요 다른 2차식에 각각 대입해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거죠.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 대입해서 모든 x의 값을 구해서 더해서 가장 최대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거의 노가다 문제예요.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y랑 2x랑 같습니다. y랑 2x랑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이고, 이건 2x 전체 제곱이니까 4x 제곱입니다. 자, 5x 제곱은 5니까 x제곱은 1이네요.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 y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y는 x의 2배 하는 거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음수는 더하면 음수가 되니까 우선 이 후보가 여기서 나왔죠. 두 번째 x랑 마이너스 2y예요. 그러면 x 대신 여기 마이너스 2y를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y, 이게 x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 여기 또 역시 5y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
y제곱 1이니까 y값이 2개가 등장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보지 않아도 되는 게 더할 거잖아요. 그냥 구할게요. 더할 건 부호가 반대라서 이제 사라질 거라서 이제 최종 후보는 이 친구가 이제 답이 될 것 같아요. 해보지 않아도 y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더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건 부호가 반대니까 그렇게 될 거고 예측하다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x가 y가 1이랑 2일 때고 자 x 요 해를 알파라고 한 거니까 굳이 알파라고 놓고 풀지 않아도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이거는 괜히 여러분들은 시간적으로 낭비하게 할 수는 있겠네요. 굳이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파가 결국 x, y 값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은 활용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0m라고 했어요. 10m고 자, 이 대각선이 10m인 직사각형의 양식장에서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2m씩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 지금 확장한 그림을 그려줬죠.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는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주어가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에요. 확장한 넓이랑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처음 넓이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수학적 용어가 나오면 확장 넓이 구해야 되고 처음 넓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보다 30만큼 넓다 그랬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든 확장이 넓으니까 같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작은 쪽에다 36을 더하면 같아진다 라고 해서 이제 방정식을 결국 만들어야겠죠. 자, 현재 이제 대각선이 10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x, y라고 놓겠습니다. 처음 가로와 세로를 x, y라고 놓으면 여러분들 식 하나가 만들어지죠. 어떤 거냐면 직각삼각형 고등학교에서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도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10의 제곱 100이 되겠네요. 자, 식 하나 찾은 거고 그 다음 이제 이 넓이와 관련된 식에서 또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2m씩 확장했으니까 자,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이제 2씩 늘어났으니까 이 커다란 양식장의 넓이, 확장한 넓이는 x 플러스 2 y 플러스 2의 곱이죠. 가로 곱하기 세로 이 넓이고 이 넓이는 처음 넓이는 xy죠. 맞나요? 처음 넓이의 32군요. 36이 아니라 32만큼 넓다고 했어요.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거기다가 31을 더하면 같아지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국 두 개의 2차식이 등장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 풀고 있는 이 파트가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연립 방정식, 2차 연립 방정식 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xy 2x 플러스 2y죠. 2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4죠. 는 xy 플러스 32. 이건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왜 사라지네요. 별거 아니네요. 그 다음에 다 2에 뺐으니까 2로 나눌게요. 그럼 x 플러스 y가 여기 2일 거고 여기는 16이겠습니다.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 하면 돼요. 그러면 식이 좀 정리되면 여기 x 플러스 y만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가 2항에서 여기 16입니다. 16 빼면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2차식은 아니에요. 다행히 요 1차식과 2차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뭐 1차식 한 문자 바꿔서 대입하면 우리가 바로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 자, y를 치환할게요. y는 14-x가 되겠네요. y 대신 대입하면 원래 식은 x의 제곱에다 y제곱을 더하는데 y값이 지금 14-x랑 같습니다. 이거의 제곱이 100이다. 자, 여기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8x 이게 14의 제곱이 196이고 여기 100이 넘어오면 96이 되겠네요. 계산을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4 x 2로 나누면 4에다가 16 8이 16이죠. 48 68에 48 되나요? 14 그러네요. 마이너스 자, 그래서 x값이 이제 6 또는 x값이 8이고 그러면 y값은 더해서 14가 되려면 y값은 어떻게 돼요? 8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거꾸로 6이 되고 이제 뭐 같은 수니까 여기서 뭐 특별히 뭘 줬나요? 근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아까 처음 양식장의 넓이 그냥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굳이 x, y 값이 같으니까요. 상관없어서 그냥 여기서 어떤 조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양식장의 넓이는 x, y를 곱하는 거니까 넓이는 48이 되겠네요. 그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4번 발전 문제는 원이 n개의 점을 선분으로 모두 연결하면 원의 내부는 요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의 개수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 위에 4개의 점을 이렇게 찍으면 여기다 이제 n에다 4를 대입하면 이걸 약분하고 계산하면 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의 땅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31개 여기 안에 이제 막 점이 많아서 이렇게 막 긋다 보면 이 나뉘어진 부분이 31개가 되려면 몇 개 점을 연결해야 되냐 그 얘기죠. 글쎄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식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식을 구한다 그러면 장난 아니겠는데, 그쵸? 식은 주어져 있고 그냥 요 값이 31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실상 이제 어떤 쪽에 활용되는 부분을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4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숫자가 커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풀어주는 게. 풀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접근하세요. 시간만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양변에 이제 우선 24를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6n 세제곱 지울게요. 그냥 24를 곱했다 치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게 뭐의 배수로 약분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나요? 요건 이제 넘어와서 여기 계산이 되겠고 이게 24가 하나 있고 여기 24가 31개 있으니까 요거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30 곱하기 24는 되겠네요. 요거 이해했나요? 여기 24가 하나 있고 여기는 24를 31번 더한 거죠. 근데 넘어오면 부호가 바뀔 거고 그러면 30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암산이 되겠네요. 0 하면 자 0은 우선 붙여놓고 3, 4, 12 하나 올라가고 3, 2, 6, 7, 72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에서 숫자 넣어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된 것 중에서 그쵸? 실수분이 나올까요? 풀이를 보고 설명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선생님 잠깐 풀이를 좀 보고 왔어요. 이제 여기는 n에다가 6을 넣으면 돼요. 조립제법. n에다 6을 넣으면 여러분들 이제 답지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실수근이 나오지는 않겠고 자연수인 여기서 이제 물론 나오겠지만 자연수인 근은 이제 6이 여기서 나오는 게 유일한 거니까 이제 6으로 잡으면 되겠죠. 큰 의미 없는 문제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넓이가 1500인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이 있고요. 이 수영장의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영장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근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라는 표현이 있고 자, 대각선이 나와 있고 이제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아까 뭐죠? 양식장 문제보다는 더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가 이제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하면 넓이는 xy 곱한 게 가로 세로 곱한 게 있죠. 이게 1500인 거고 숫자가 좀 커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역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자, 비편이 아닌 제곱의 합이 자, 요거의 제곱이랑 같은 건데 10의 제곱은 100 루트 30자의 제곱은 34 곱하기 100은 340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제 요걸 풀어야 되는데 그쵸? 요게 이제 우리 그 제곱의 합이 제곱의 합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2배 곱을 빼는 거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떠올랐다면 지금 여기 곱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합과 곱의 관계로 바꿀 수 있어요. 요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대입하기가 좀 불편하죠, 여러분들. 우리면 앞에서는 이제 뭐 y는 해서 뭐 24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해서 y에서 x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대입할 수 있었는데 요건 이제 나누면 분수가 생기죠. 이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속하나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합을 또 합 자체로 가져가지 말고 이걸 잠깐 a라고 놓고 곱 자체를 잠깐 b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식 자체가 이제 많이 심플해질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원래식은 어떻게 돼요? xy가 b니까 b가 1500이 되는 거.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여기 이제 제곱의 합은 요거랑 같은 거잖아요. 요거. 근데 이게 뭐예요? x 플러스 y는 a니까 여기 있다 대입하면 a 제곱이죠. 맞나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게 xy가 b잖아요. b가 340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나요? 요 식을 지금 위식 두 개를 우리가
AB 문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P는 뭐 숫자니까 대입하면 A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500에 2배 곱하면 3000이죠. 이렇게 3400. 자, 이항하면 6400이 되겠죠. 되나요? A의 제곱은 6400. 고맙네요. 이거는 제곱 쓰겠대요. 그쵸? 그래서 A 값은 여기 이제 88에 64니까 80 곱하기 80을 하면 공 2개 생기고 88에 64, 6400 되는 거 맞죠? 제곱해서 6400이 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0인데 길이니까 80이 되겠네요. 그쵸? 길이를 더했으니까 80일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이게 80인지 알았고, 그러면 이제 XY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AB죠. AB. 그래서 이제 A는 X 플러스 Y가 A인데, 그래서 X 플러스 Y는 80입니다.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1500이었으니까 XY가 1500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이 어려운 친구는 우선, 자, 우리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에 자, 두근의 합과 곱을 알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이제 이걸 두근이라고 할게요. XY를 요 T라는 2차 방정식 근이라고 하면 합을 하니까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요 이렇게 되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을 두근을 아는데 2차 방정식 못 세운다, 큰일 난다고 했고, 역시 그럼 두근을 알면 두근의 합과 곱, 근과 계소 관계를 연결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서 잘 있게 돼야겠죠. 자,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결국은 XY가 됩니다. 이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푸는 건 인수분해 하면 되겠고, 아니면 근의 공식 넣으면 되죠. 요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15랑 100. 15 곱하기 100이고 80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가 2 곱하기 50이니까 이 2를 이쪽으로 줄게요. 100이 2 곱하기 50이니까 2를 여기다 곱하면 여기는 30이 되겠죠. 여기는 50이 되겠죠. 이렇게 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에서 쪼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수들은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는 걸 줄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면 더하면 80 곱하면 1500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x 두 근은 요 2차 방식의 두 근은 두 근을 xy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30 또는 50이죠. 그래서 30 또는 50인데 우리가 이제 큰 쪽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고 했으니까 지금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아니군요. 가로 세로를 다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가로는 50이 될 거고, x를 50이라고 할게요. 가로를 50이라고 하고 세로는 30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돼서 이제 푸는 부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연결해서 이미 설명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친구는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나한테 힘들다 그러면 우선 패스하세요. 시험 뭐 얼마 안 두고 내가 하기 힘든 거를 공부하는 건 의미 없어요. 내가 아는 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